엑스파일에 대해서는 좀 유독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이긴 하지만은 뭐 제가 개인적으로는 잘 모릅니다만은 그 고발 뉴스라고 하는 이제 그 매체, 그리고 제가 뭐 국민 TV라든지 데일리 스프라이드라든지 이런 매체를 하면서 만났던 전 MBC 전 기자인 이상호 씨는 뭐 나름대로 이미 있는 그런 일들 하고 있다 했는데, 그 양반의 입에서 삼성 그 특검을 문재인이 자결시켰다는 얘기를 했다는 얘기를 좀 깜짝 놀랐는데, 뭐 그런 것들이 실제로 또 다른 사람도 아니고 이상호 기자의 입을 통해서 나오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제가 한때 메일이나 이렇게 쪽지를 주는 사람들은 다 그래요. 걱정이 돼가지고 주더라고. 이거 진짜 맞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그렇죠. 거예요? 네, 저한테도 하는데, 자, 이 진실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도 좀 이 차제에 이 더비평에서 그 부분을 좀 명확하게 한번 분석을 했으면 싶은데. 이상호 기자가 이번에 처음 한 게 아니고요. 네. 정확히 기억은 한 2, 3년, 1, 2년, 2, 3년 전에 상해 임시정부인가 하는 뭐 독립, 하여튼 그런 팟캐스트도 아니고 TV 프로, 유튜브 김남훈 씨도 나오고 이렇게 세 분이 진행한 한 분은 누군지 모르겠고, 그때 저 우연히 보니까 그 삼성 엑스파일 특검을 막은 분이 있다. 마치 이제 막 그 비밀스러운 것처럼 얘기 안 하려고 그런 것처럼 문재인이다 하고 이제 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그 뒤로는 잘 안 보니까. 근데 이번에 이제 또 고발뉴스의 또 그런 동영상 프로그램에서 서혜성 씨랑 같이 나와서 이번에 그때랑 또 달리 노골적으로 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특검을 자기는 꼭 자기는 목숨 걸고 이게 인생 모드라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특검을 꼭 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문재인이 막았다. 그 다음에 노무현 대통령이, 저는 못 들었는데 그 뭐 보도를 MBC 보도도 못하겠다 그런 얘기까지 뭐 했다고 하는데 확인하려니까 시간을 못했는데, 노무현 대통령이 뇌물보다 도청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을 해서 수사의 물꼬를 돌려버렸다. 그리고 그때 황교안이 담당 부장이었는데요. 서울지검 공안위 부장인가 뭐 그랬을 겁니다. 황교안이 그 말 듣고 수사를 안 했다는 거예요. 이 뇌물 수사를. 그리고 특검으로 가야지 되는데, 그러니까 그 검찰 수사는 밝게 없으니까 특검으로 가야지 되는데 문재인이 그걸 막았다는 거예요. 민정수석이. 그게 이제 이른바 이상호 폭로라는 이상호 폭로의 내용의 내용입니다. 전말이네. 예. 근데 이제 그때 당시를 회고해 보면은, 그때 이제 안기부가 조직적으로 도청을 했고, 그 도청한 파일 200 몇십 개를 누군가 갖고 있었는데, 그걸로 삼성하고 거래를 했다든가 해가지고 안 되니까 이제 이게 결국은 돌고 돌아서 이상호 기자 손에 뭐 삼성 관련 거죠? 파일이 하나 들어가고 이제 이리 됐다 이런 얘기거든요. 예. 근데 그때 뭐 기억을 한번 잘 되살려가지고 그때 보면은 200 몇십 개 되는 파일 중에서 이제 그 내용은 모릅니다. 비공개가 나중에 결정이 됐으니까. 그 중에 한 개 드러난 게 삼성의 이학수 구조본부장하고 홍석현 중앙일보 사장하고 통화 내용을 도청한. 아니요, 밥 먹는 식사 자리. 통화가 아니고 그 식사 자리였습니까? 식사 자리, 여하튼 이제 그 내용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때 당시에 도청의 모든 내용이 삼성과 관련된 거라고 생각이 쉬운데, 그때 나온 삼성 관련은 이제 딱 현재로서는 CD 한 장, 네. 테이프 원본이 아니고 CD로 만든 CD로 한 장. 한 장밖에 안 되죠. 예. 그래서 한마디로 규정하기 어려운 그런 측면이 있기는 합니다. 그 자체, 말씀하십시오. 그 당시에 이제 이상호 기자가 고생한 건 틀림없죠.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당시에 꽤 고생했어요. 그것 때문에. 뭐 그 이후에도 쭉 이상호 기자가 이제 인생이 꼬이게 된 뭐 여러 가지 계기 중에 중요한 계기 중 하나인데, 이분이 이제 밖에서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가에 대해서 어떤 이렇게 무용담을 하다 보니까 뭐 그것까지는 인정하겠는데, 여기에 이제 그 특검을 못하게 된 게 문재인이 막아서 못하게 됐다. 그 당시에 이제 민정수석인데, 그 당시에 참여정부 민정수석이 특검을 막을 정도의 힘이 있었는가? 그럼 우리가 알다시피 없었잖아요. 누구도 없어요. 문재인뿐만 아니라. 누구도 못하죠. 이제 힘이 있느냐 없느냐 보다는 그 실제 과정을 아는 거는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과정상 아까 미림팀이라고 하는데 안기부에 네. 그 팀장이 공운영 씨죠. 그 사람이 그걸 갖고 이제 거래를 하려고 하다가 안 되는 바람에 이상호 기자를 만나서 그걸 건네주게 되고, 그런 소문이 막 돌다가 그 당시 데일리 서프라이즈에서 이상호 기자가 이제 입을 열 때다 뭐 그런 이야기 하면서 그게 이제 공개가 된 거죠. 공개가 되면서, 근데 이제 문제는 법리적으로 이게 국가가 민간인들한테
불법 도청을 한 건이라서 이 건을 가지고 뭐 이렇게 그 당시 노 대통령이 그 당시 안기부 미림팀을 조사해라. 국정원이죠. 예, 국정원 이걸 조사를 해야 된다. 이게 본질이다라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근데 그것 이외에 이걸 갖고 다시 수사를 하려고 하면 이 자체가 불법 도청된 증거이기 때문에 재판에 쓸 수가 없어요. 그런 문제가 실제 있습니다. 아니, 그건 나중에 어떤 해결하려고 말이 안 되는 지적이지. 이게 불법으로 입수한 증거는 재판의 증거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그건 뭐 형사소송법의 기본 원칙이죠. 그러나 불법으로 했든 뭐든 간에 수사의 단서가 될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수사하라는 얘기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 없어요. 그리고 이제 그 정확히 중요한 건 문재인이니까 여기서 나중에 그 당시 2005년도였나요? 그때 이제 특검을 하자라고 새누리당하고 뭐 막 한나라당 그 당시 한나라당이 막 나섰는데 나중에 내용을 알고 보니까 자기들이 집권할 때 했던 일이라서 발을 뺀 거죠. 그러니까 특검이라는 건 국회에서 하는 거지 민정수석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청와대에서 하는 게 아닌데 그 부분은 이상호 기자가 좀 발언상 실언이라기보다 상당히 좀 오버했다. 그렇게 평가할 수 있죠. 그냥 오버한 게 아니고 저런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이제 원칙적으로 보면은 이제 그 국가기관인 국정원이 이 팀을 만들어가지고 민간인들을 도청하는 사건 아닙니까? 예, 노무현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 도청으로 나온 결과물도 중요하지만은 그건 이제 파봐야 아는 거고 그러나 방금 우리 김동석 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그거는 불법한 증거이기 때문에 까고 안 까고는 나중에 고민할 문제인데 여하튼 그 내용과 무관하게 도청했다는 사실 자체는 중대한 명확한 국가의 범죄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은 그 국가의 범죄를 수사를 해라. 그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보나마나 뻔한 거예요. 근데 이제 삼성 엑스파일은 공개가 됐단 말이에요. 예. 다른 건 공개가 안 됐는데 예. 거기에 보면은 이제 이런저런 말하자면은 이제 검사들에게 떡값을 주는 이런 내용들이 나오니까 그럼 검찰도 수사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와서 특검 문제가 불거지게 된 것이죠. 특검 얘기는 그 이상호 기자는 그걸 가지고 특검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특검 얘기가 나온 것은 국가 범죄이기 때문에 한나라당에서는 특검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한 것이고요. 그 특검의 수사 방향은 이상호 기자와는 달랐어요. 그 한나라당은 역시 도청 행위 자체이고 그 도청 행위 수사를 통해서 그 자체가 증거 능력은 없지만 그 도청된 테이프 내용을 살펴볼 때 거기서 범죄 혐의가 발견되면 그것도 수사를 해야 된다라는 논리였죠. 그게 이제 대부분의 특검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검찰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를 공정하게 못할 것이라는 전제 속에서 특검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대통령의 친인척과 관련된 범죄라든지 그렇죠. 아니면은 뭐 법무부 장관 국무총리와 관련됐다든지 하면은 뭔가 영향을 행사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예. 검찰은 이제 정권의 영향을 받으니까 그럼 특검을 해라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건데 안기부 위림팀은 그때 당시 노무현 정권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었던 사안이에요. 그 이전에도 하지 말라고 했던 거고 예. 그럼 당연히 검찰 수사를 하는 데 대해서 이걸 뭐 특별한 해서 특검을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늘 특검을 얘기하는 것은 권력형 비리에는 일반 검찰이 수사를 하면은 그 권력들이 그 수사를 막으니까 특검을 하라 그런 얘기예요. 이건 매우 중요하고 특별한 사건이니까 특검하는 얘기 아닙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걸 많이 착각을 해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거는 검찰 수사를 하고 근데 검찰이 수사를 했는데 이게 미진해가지고 또 특검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국정원 댓글 공작 사건 있잖아요. 네. 그 특검 얘기 안 나오고 바로 검찰 수주했어요. 네. 그렇죠. 예. 이제 그렇게 나중에 이제 미흡하면은 이제 정치적인 이유로 특검을 해라 해서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처음부터 특검을 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노 대통령은 일단 그 검찰 수사부터 해라 그랬을 겁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면 우리가 이 사건을 다 기억을 하는 게 삼성 엑스파일 사건이라고 다 기억을 해요. 네. 근데 이게 이름 자체가 네이밍 자체가 엄청 이상한 네이밍이거든요. 전체 총 발견된 테이프가 270개예요. 그 중에 삼성 문제로 해서 이 중에 테이프 몇 개인지는 모르겠는데 270개 중에 공개된 것이 딱 하나인데 그게 삼성 건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미림팀 도청 사건이에요. 국정원 불법 도청 사건이 공식 명칭입니다. 국정원이 미림팀이라는 팀을 통해서 민간인을 불법 도청, 민간인뿐만 아니라 공직자도 했겠지. 주로 공직자들, 정치인들이라고 해요. 불법 도청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이 사건 도청을 한 때가 96년, 97년 이때예요. 95년. 95년부터 97년까지입니다. 예. 그리고 이게 이상호 기자의 그걸로 밝혀진 때가 2005년이에요. 그러니까 최소 7년,
8년, 9년 이 정도 시간이 흐른 뒤에요. 그래서 나온 걸로 해서 여기 삼성 엑스파일에 나온 거가 뭐 500만 원, 1000만 원 이래가지고 2000만 원 미만이라 가지고 공소시효가 5년 미만이라서 날아간 거예요. 그냥 공소시효가 안 돼가지고. 자, 이게 지금 엑스파일 사건이에요. 자, 여기서 그 이상호 기자가 이 문제를 갖다가 계속 이런 식으로 엮는 것 굉장히 무리수죠. 자기가 생각해도 이상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상식이 있다라고 그러면. 엑스파일 문제에 대해서 문재인을 끌고 나왔는데 문재인이 특검을 막았다 그러는데 민정수석이 어떻게 그걸 먹습니까? 특검은 특별검사 법안을 만들므로 해서 특검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걸 막을 수 있는 것은 국회의원들이 막을 수 있습니다. 당시 문재인은 국회의원도 아니고 하다못해 비서실장도 아니고 민정수석이었는데 뭐 배후에서 움직일 수는 있지. 네, 뭐 그럴 수는 있겠죠. 최순실처럼. 네네네. 근데 최순실만큼 파워가 전혀 없으니까 그것도 불가능했다고 봐야지. 그렇죠. 아니 그 파워로 해가지고 한나라당 의원들의 이걸 막을 수 있냐?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는. 근데 이상호 기자가 얘기하는 근거는 그때 아마 그 문재인 민정수석이 특검 얘기가 나오니까 이게 검찰 수사를 일단 하고 그 다음에 특검을 하는 게 순서가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는 했을 거예요. 네, 그거 이제 그거 가지고 얘기하면. 예. 이상호 기자가 왜 뭘 보고 그렇게 얘기를 하냐 그러니까 옛날 기사 보고 그랬대요. 옛날 기사를 찾아보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고 선생님이 말씀해 주실 거고. 네. 그래서 이상호 기자가 이걸 갖고 얘기를 하는 데에 대해서는 하나의 스토리 라인들이 있어요. 이 건을 단 스토리 라인. 1. 삼성이 정 관계에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 2. 그래서 우리나라 삼성공화국이다. 3. 그래서 삼성공화국으로서 참여정부가 삼성에 놀아놨다. 4. 그 증거로 삼성 엑스파일이 나왔는데 당시에 실세했던 문재인이 이걸 막았다. 라고 하는 스토리 라인이에요. 자, 맞습니다. 예. 정확하게 맞습니다. 예. 그 스토리 라인을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그 핵심 고리로 문재인을 갖다 걸고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생각해도 살이 안 맞는데 살이 안 맞지 않냐고 물으니까 옛날 기사에 그렇게 나왔다. 옛날 기사에 보니까 안 그렇더라는 거예요. 자, 이게 이렇게 나왔는데 문제는 이게 저는 이런 그걸 보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의 정치적 의도는 매우 분명하다. 우리나라를 삼성공화국이라고 지칭하고 싶어 하고 하는 그 어마어마한 열망이 있는 거예요. 그걸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사실관계들을 갖다가 자신의 틀 내에서 마구 왜곡을 해요. 삼성공화국이라는 것이 이상호가 상상하는 만큼 그렇게 거대한 것은 아닐지언정. 아니. 그러나 어느 정도 그런 영향이 있는 건 또 사실이잖아. 아니 그렇다 하더라도 사실이지만. 뭐 우리나라 삼성공화국 저는 뭐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만은 아니 뭐 맨날 이재용이 최주재한테 푹 휘둘리고 하는 거 보니까 그건 잘 아닌 것 같아. 모르겠는데. 나도 이번엔 깨달았어. 예. 근데 아니 삼성공화국이나 쳐요. 16억 안 준다고 그렇게 지랄을 하고 그 재벌 부회장이라는 사람이 거기 아마 이근이라면 그러지 못했을 거야. 네, 아무튼 그래서 우리나라 삼성공화국이 쳐요. 저는 안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삼성공화국이 치는데 그 삼성공화국을 검증하기 위해서 주장하기 위해서 드는 근거가 그런 식이라고 그러면 그 말을 어떻게 믿냐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예. 그때 당시 문재인이 민정수석으로서 예. 영향을 행사했는지 여부는 뭐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고는 했는데 예. 그때 그 좌절되는 과정을 한번 살펴보면은 또 역으로 짐작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말씀 한번 해보시죠. 그러니까 그거가 김동성 님이 간략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또 한 번 간략하게 얘기하면 노태우 정부 때 결성된 미림팀이 네. 도청 활동을 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김영삼 대통령 취임하면서 그 팀을 해체를 시켰어요. 네. 다시 또 뭐 기사 아주 크게 났었지. 예, 부활을 시켰어요. 또 네. 김영삼 대통령이 좀 필요했던 거죠. 네. 그걸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다시 천영태 원장한테 확실하게 없었어요. 네. 그때까지 쌓여있던 파일 전부 다 초과시키고 네. 진짜 근절시킨다고 싸웠었어요. 그것이 입수했으면 진짜 끝내줄 건데. 예.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몇 번씩 자꾸 없어지니까 이 미림팀들이 생존의 위협을 느끼니까 테이프를 그때부터 챙기기 시작한 거예요. 네. 몰래. 그러면서 기존에 하던 거를 비공식적으로 도청 활동을 하면서 일부는 보고도 하면서 합법적인 보고도 하면서 이렇게 또 음성적으로 활동을 해왔던 거예요. 그것이 그 중에 하나가 돌아다닌 게 자기 먹고 살려고 돌아다닌 게 그 삼성 엑스파일이라는 것이죠. 네이밍이 잘못됐다면 예. 270개 중에서 드러난 딱 한 개가 삼성 예. 관련이고 나머지는 모른다. 예, 근데 그것과는 또 별도로 김대중 정부 말쯤부터 2002년 말쯤부터 정현근 의원이 안기부 출신의 정현근 의원이 계속 그때 야당이었던 한나라당 한나라당의 의원이었습니다. 정현근 의원이 그러니까 국정원 안기부 통이죠. 네. 안기부 무슨 국장 출신일까? 그렇죠. 안기부 간부 출신이죠. 네. 그래서 그 사람이 계속 휴대폰 감청 도청을 하고 있다. 국정원에서. 네.
이 주장을 계속 해왔던 거예요. 네. 그 수사도 한 번 했어요. 네. 그 참여정부 초기에. 근데 이제 그 현재 장비로서는 휴대폰 감청 도청이 불가능하다라고 이제 수사 결과가 나오고 그것이 마무리될 무렵부터 2005년 1월부터 이 삼성 X파일 소문이 돌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7월 달에 이제 밝혀진 거죠. 그러니까 참여정부에서는 이 문제에서 끊임없이 신경을 쓰고 있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근데 X파일 그 MBC 보도가 딱 터졌단 말이에요. 그 정부 조짐이 있다가 바로 노무현 대통령이 국정원에게 자체 조사를 하고 시키죠. 그래서 김승규 원장이 딱 들어가서 하니까 2차, 2차 하니까 중요한 것은 민주정부로 생각하고 있는 비록 한나라당이라도 민주정부로 생각하는 김영삼 정권 더구나 우리 편인 김대중 정부에서도 불법 도청이 이루어졌다 하는 끔찍한 사실을 확인하게 된 거예요. 그걸 김승규 원장이 고민하다가 민정수석한테 보고를 하니까 민정수석이 또 대통령한테 보고하니까 양반이 바로 그러면 검찰 수사 들어가고 자체 조사는 중지했다고 보여지니까 검찰 수사 들어가고 발표해라 라고 결정을 하게 된 거예요. 아, 그래요? 예. 그래가지고 요즘 같으면 상상할 수 없네. 예, 그러니까 이게 국정원장이 대통령한테 직보하지. 그러니까 중간에 직보를- 민정수석을 끼운다는 게 그러니까 이제 저 독대를 안 만나는 게 그때 원칙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민정수석 통해서 보고를 하고 공개 지시를 내렸어요. 결국은 YS도 YS지만 김대중 대통령 국민의 정부의 정통성을 소위 말해 레지티머시라고 얘기했던 그것을 흔드는 일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 노무현 대통령이 그런 지시를 내린 뒤에 일주일 동안 식음을 전폐했다고 해요. 너무 괴로워가지고. 아무튼 그런 전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검찰 수사 지시를 하고 바로 쳐들어가가지고 네. 국정원 쳐들어가가지고 싹 훑고 그다음에 공은영이 등 뭐 일단 몇 명인지 그걸 일망타진을 했어요. 네. 며칠 만에. 그래서 테이프를 국정원에 있던 거 다음에 공은영이가 따로 보관하는 걸 270개를 압수를 한 거예요. 그래서 개가를 올린 거죠. 네. 그 상태에서 수사 발표를 이제 하고 향후 이제 그 방향에서 얘기하는 자리에서 물어본 거예요. 그때부터 발표 특검 얘기가 막 나온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 수사 잘하고 있는데 왜 특검을 하냐. 그렇죠. 특검하게 되면 조사 특검 구성하는 데만 두세 달 걸리고 그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얘기냐. 아마 그때는 이제 지금은 검찰 수사를 진행하면서 특검도 진행하고 그랬던 것 같은데 그때는 아마 특검을 딱 추진한다 그러면 검찰 수사를 순을 놓고 막 그런 뭐 커스텀이었나 10년 전 얘기니까 그런 게 좀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특검을 얘기를 하면 검찰 수사는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고 이런 베이스가 좀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잘하고 있는데 개가를 올리고 있는데 왜 굳이 특검을 해야 되냐라는 얘기였고요. 그래서 검찰 수사에 맡긴 다음에 뭐 이렇게 그 미진하면 그때 가서 하면 된다라는 원론적인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런데 그 이미 공개된 내용을 보면 이상호 기자를 통해서 공개된 내용을 보면 검사들이 떡값을 받았다는데 그 검사는 수사를 해야 될 거 아니냐. 아 그거는 특검을 할 수도 있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특검을 반대한 것도 아니고 더군다나 이상호 기자가 이 목숨 걸고 있는 검찰 떡값에 대해서는 반대도 안 한 거예요. 나중에 하자는 얘기도 안 한 거예요. 특검할 수 있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거든요. 이렇게 했겠지. 그러나 일단 검찰 수사 이번에 잘하고 있으니까 이거 마치고 나서 하자 이런 얘기예요. 아닙니다. 그 떡값에 대해서는 특검할 수 있다. 아,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문재인 대표도 문재인 그 당시 민정수석의 워딩이었단 말이에요. 아, 이게 이게 그거는 다예요. 이제 네. 보도가 선 검찰 후 특검으로 또 와전되고 그게 또 메인이니까. 나중에는 아예 특검 반대로 이제 예, 예. 와전되구만. 그걸 가지고 문재인이 특검을 막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